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질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자체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군요. 4명의 주자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시죠. 박영선 의원, 박영선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장에 출마하시기로 선언을 하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장 그거 왜 하려고 하시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시장이 되고 싶다라는 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출마를 결심하시기까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어디에 무슨 감금당하셨다는 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의 친구 같은 동료 의원들이요. 예. 중국집에 불러서 갔더니 네. 거기서 울면을 시켜놓고 네. 지금 우리가 울고 싶은 심정이라 울면을 먹고 있지만 네. 우리 함께 크게 웃자. 예. 단합해서 예. 그러면서 저를 한 굉장히 오랜 시간 설득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마를 안 하실 생각도 있으셨는데 네네. 그 동료들의 이제 설득에 의해서 네네. 결심하실 때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네, 뭐 완전히 안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네. 이 상황 자체를 제가 과연 타개할 수 있는가, 네. 제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네.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네. 더 좋은, 더 훌륭한 후보를 추천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을 생각해 보면 예. 뭐 촛불이 되라면 촛불이 되고 네. 낙엽이 되라면 낙엽이 되라는 그런 심정으로 출마를 했고요. 예.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러한 희망이 없는 고단한 삶을 희망이 있는 행복한 삶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데 노력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더 훌륭한 후보가 있다면 그분한테 하라고 해도 되겠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더 훌륭한 후보가 누굽니까? 한명숙 후보가 전 총리께서 예. 저는 지난번에 예. 아주 그 작은 차이로 예. 선거에서 지셨기 때문에 한명숙 총리가 이 경선을 또 후보를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시는 편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네. 엄마들이 엄마 서울. 네. 엄마들이 신나는 서울, 엄마 서울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엄마 서울만 있습니까? 아빠 서울은 없습니까? 거기에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서울 시민들은 삶이 고단하고 네. 팍팍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의 마음처럼 따뜻한 서울, 그리고 엄마의 손길처럼 포근한 서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서울의 그 지혜로운 엄마들과 함께 손을 잡고 네. 입시에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네. 아빠들의 무거운 어깨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행복한 서울을 정말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방과 후에 엄마 교실을 통해서요. 네. 이 학원으로 내돌려지는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보살피고요. 예. 또 사교육비도 낮추는 정책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예. 저는 엄마들의 도움과 엄마들의 협조 그리고 엄마들의 좋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책 구상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에. 아니 그냥 제 지역구인 구로와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예. 출퇴근길에 예. 그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간간히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제 시에서 설립한 대학이죠. 네. 그래서 그냥 등록금을 반값으로 싹둑 잘라가지고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요. 네. 단순히 대학생 젊은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나치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치권이 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이 등록금은 네. 그 반값으로 내릴 수가 있어서요. 네. 그것을 실천해 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저한테 있고요. 네. 더불어 서울시립대학이 세계를 향한 명품대학이 되면 그 또한 저는 서울의 가치를 2배로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의 그 발표 내용 중에 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철수 신드롬을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서 네. 개파를 초월한 통합형 후보로 나서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통합형 후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어떤 당내 정쟁이나 또 어떤 그 이념 간의 갈등 같은 것이 그동안 조금 표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를 넘어서서 저희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안철수 신드롬이 주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그 안철수라는 분이 자기가 회사를 세워서 그 자기 스스로 성취한 성공한 CEO이며 또 이제 어떤 젊은이들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바로 그 서울의 희망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포장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의 서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네. 사람특별시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우리가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 특별시요. 네. 이 용어 처음 쓰신 겁니까? 사람특별시는요, 저희 그 민주당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의 서울시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10월 26일 선거가 어찌 보면 지난 10년간의 한나라당 시장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포장과 토건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에 쭉 구상했던 것이 사람특별시라는 개념입니다. 아, 예.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좀 경선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네. 전부 네 분이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 네 분 중에서 박영선 의원님이 선출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 당 외의 인사, 네. 예를 들면 이제 박원순 변호사와 또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당내에서는 당연히 이 선출되시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당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셔서 네. 범야권 통합 후보 단일화에 또 나서신다면 이 단일화에 관한 규칙은 정해졌습니까?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아직도 있는 협상 것으로 알고 중입니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박원순 변호사하고도 이제 또 경쟁을 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당내 경선이나 이 야권 통합 후보와의 경선에 이 두 군데 다 이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점이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이제 강점을 좀 자랑을 하셔야죠. 저는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전 정신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저는 민주당의 정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감히 출사표를 던지는 것은요. 네.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고요. 예. 그 서울 시민들의 용기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용기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그 울면 잡수시고 생긴 네? 용기신가 보죠? 어떻게요? 울면. 중국집에서 울면 드셨다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네, 이 네. 민주당과 이제 범야권 네. 단일화에서 박영선 의원님이 이제 승리를 하시면 이제 네. 본선에 나가시게 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의 그 후보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당 밖에 있는 후보가 선출이 되면 네. 민주당에서는 당 후보를 못 내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권 단일화를 하기로 서로 약조를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전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처럼 네.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네. 그래서 민주당의 큰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또 이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확장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후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입당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의 결정이고요. 예.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역사성과 또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추구해왔던 존재의 이유,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네. 안철수 신드롬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네. 또 민주당은 이제 집권 경험이 있는 정통 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야당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죠. 네, 저는 겸허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민주당이 이제 이 MB 정권 들어와서요, 80여 석의 소수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체력이 아주 정말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MB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해야 되는데 네. 이 지적할 것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참 이 숨이 허덕허덕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식상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이 국민들 눈에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예. 지금 어떤 그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 그 무상급식 투표 때 네. 25.7%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모두가 다 한나라당 지지표는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네. 상당한 그 고정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역대 그 시장 당선 투표율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가셔야 그 숫자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장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이런 선출직 선거는요, 가능하면 국민들이 많이 와서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해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무상급식 투표는 정책 투표였기 때문에 네.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의사표시죠. 그래서 네. 이제 그 투표를 독려하는 측이 있었고 또 투표를 하지 말라는 측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이번 선거는 선출직 시장을 뽑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그 무상급식 투표에서 보여준 서울 시민들의 민심,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그 복지가 또 다른 그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랑은 곧 복지고 복지가 또 다른 행복이고요. 네. 이 복지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이러한 그 서울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 중심의 희망의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 잘 꾸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